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여러 번 망설이다가 저의 사연을 보냅니다. 30살 중반 직장인이고 결혼 5년째 되던 해에 이혼했는데 아무리 주위에 찾아봐도 저같이 기막힌 사연의 이혼녀는 없는 것 같아서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쓰레기 같은 집구석 탈출에 축하한다는 말 많이 들었지만 많이 아팠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누가 알겠습니까? 당사자의 마음을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만 붙잡고 살 수는 없으니 이런 익명의 공간에 저의 피눈물 나는 이혼 사연을 털어놓고 맘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뭔 소리야 싶고 이게 뭔 주작인가 막장 드라마인가 싶으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분명 이 거짓말 같은 일이 제가 겪은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형 의류 브랜드 업체에서 디자이너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 중 1년을 휴직하긴 했지만 지금은 복직해서 바쁘게 지내며 이혼의 상처를 잊으려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헤어진 전 남편은 한마디로 말해 교활한 거짓말쟁이였는데요. 원래 남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좋은 사람인 척, 괜찮은 사람인 척 연기력은 기본 장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런 모습이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핏줄로 타고난 거였어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유전된 성품이었죠. 결혼 전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전혀 몰라봤습니다. 물론 그 사람과 사귈 때나 결혼할 때 좋은 날도 있었죠. 그러니 사람 만나고 결혼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웃긴 건 뭐냐면요. 그 인간이 우리 친정 부모님에겐 또 기똥차게 잘했습니다. 부모님도 나중엔 사위에게 뒤통수 호되게 맞고 배신감에 치를 떠셨어요. 특히 우리 친정엄마는 저 이혼 소송 중일 때 우리 집에 와서 빌던 남편놈의 머리를 쥐어뜯어 놓으셨죠. 엄마라는 존재가 참 대단한 것이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덩치 큰 전 남편놈이 엄마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했었네요. 그놈이 너한테 한 짓 생각하면 감옥에 쳐넣어도 모자라. 왜 이 나라는 간통죄를 폐지해서 가정을 지키라는 사람을 원통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국회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엄마, 그 정도 했으면 나도 속풀이는 했으니 됐어요. 엄마가 내 대신 그 인간 쥐어뜯어 놓은 것만 해도 어디야. 지도 잘못한 건 아는지 엄마한테 실컷 맞고 있었잖아. 하긴 거기서 대들면 그게 인간이야? 물론 지금도 인간 같지 않지만. 우리 딸 이제 홀가분하게 살자. 그런 집안인 줄 못 알아본 내가 죄인이지. 그 집 시모는 내가 어떻게든 큰 코 다치게 해줘야 할 텐데 말이야. 두고 봐라. 엄마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엄마, 우리 힘 빼지 말자. 인광보는 있다고 엄마가 말했잖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 언젠가는 더 크게 돌려받더라. 그 집안 풍비박산 났어. 난 그걸로 됐다. 그게 세상 이치지. 아무튼 우리 딸 힘내자. 이혼 그까짓 거 요즘 흠도 아니야. 가족의 힘이라는 건 그런 건가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게 힘들 때 참 큰 힘이 되더군요. 엄마는 결혼 전 상견례 때 우리 시어머니에게 느꼈던 싸움이 다 이유가 있었다면서 분개하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결혼 허락했는데 역시 결혼할 때는 작은 이유라도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셨죠. 남편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인 만큼 시부모님들이 하나 있는 아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문제는 남편이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사춘기 때 속을 많이 썩였대요. 그러다가 대학을 우격다짐으로 지방 국립대에 겨우 졸업한 후에 사업하시는 시아버지 인맥으로 그 당시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에 입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연애하면서 남편네 부모님을 미리 만나지 않았고 결혼 약속 후 처음 만났는데 집안 분위기가요. 뭐랄까요? 그 집에서 대장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보다 굉장히 젊었습니다. 남편이 33인데 어머니는 56, 23 어린 나이에 남편을 낳으신 거죠. 예전에는 결혼 일찍 하고 애를 빨리 낳던 시절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집 가정환경이나 제 학벌, 직업, 나이까지 솔직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엄청 귀하게 컸다는 말씀을 엄청 늘어놓으셨어요. 우리 아들은 이 집안 5대 독자야. 우리 집안에 손이 귀한 건 알지? 너도 결혼하면 얼른 아이 낳아서 기를 생각부터 하는 게 좋을 거야. 낳기만 하면 내가 다 키워주마. 나는 22에 시집와서 현수 낳았는데 시집와서 아들 떡하니 낳고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 나는 시집살이 이런 거 모르고 살았단다. 이 사람 처음 인사 온 며느리가 놀라겠어. 오늘 인사 왔는데 애 낳으라 그러면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 그만하고 식사 편하게 하자고. 그래요, 엄마. 우리 집 살 때까지는 애 안 가질 거야. 엄마가 손주 빨리 보고 싶으면 나 집을 턱하니 장만해 주시면서 말씀하셔야죠. 얘는? 요즘 결혼할 때부터 집 사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니? 니들이 열심히 벌어놓으면 나중에 집 살 때는 보태줄게. 그러니까 돈 없어서 애 못 갖는다는 말은 하지 말어. 아버지는 사람 좋게 허허 웃으시면서 며느리 너무 군기 잡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는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많고 인싸 성향의 성격도 그렇고 생김새도 시어머니를 쏙 뺐죠. 그런데 시아버지와는 체형도 다르고 뭐 하나 닮은 곳이 없어서 외탁을 많이 했구나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진작부터 남편을 보시고는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상견례 할 때 시어머니가 참 의외라며 엄마가 한 소리 하시긴 했습니다. 이제 보니 김서방이 네 시어머니 많이 닮았더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근데 어째 아버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 시아버지는 말수도 없으시고 진중해 배더구만.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라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딸이 많이 부담이 되겠어. 왜 그리 그 집안은 손이 귀하다니? 시아버지가 형제도 없다며? 명절이 아주 썰렁하겠다. 요즘 식구 많은 집이 드물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시어머니가 말이 많으시긴 한데 그래도 영 나쁜 분은 아니신 것 같아. 아들 바라기인 건 맞지만 나한테 무리한 요구하시는 건 없으니까 아마 결혼해도 괜찮을 거야. 친정엄마는 저 시집 보낼 생각에 심란하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 큰 문제는 없었어요. 양가 형편도 비슷한 편이었고 금전적으로 거의 반반 보탰으니 시끄러울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고의 날이 될 줄 알았던 저의 결혼식 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면 결혼식장에 아빠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야 하는데 신부 대기실에 있던 저는 그때까지 몰랐던 시어머니에 대한 기가 막힌 사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었는데요. 친구들과 지인들이 한바탕 인사를 마치고 사진을 찍고 난 뒤라 대기실에는 저와 가방순이 친구 그리고 사진 촬영 작가님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나이 또래에 아주머니 한 분이 대기실로 들어서시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김현수와 결혼하는 신부가 맞냐며 확인을 하길래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느낌이 뭔가 안 좋았습니다. 저를 축하해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지 저는 초면인 것 같아서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가방손이 하는 친구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더군요. 나한테 5분만 시간 내주면 돼요. 아가씨는 나를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내가 오늘이 오기를 벼르고 별렀는데 역시 하늘은 죄 지은 사람 편은 아닌가 보네. 저 사람이 대체 왜 내 결혼식에서
저딴 황당한 말을 하고 있나 싶었는데 아주머니는 서슴없이 드레스를 입은 제 옆에 앉더니만 사진작가님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더군요. 신부님이 웃으셔야지. 앉아서 들어요. 지금 아가씨가 결혼하는 신랑이 진짜 저 집안 자손인 줄 아나 본데 아니라면 어쩔 거예요? 신랑이 원래는 김씨가 아니고 이씨가 되었어야 한다면 아가씨는 오늘 결혼식 엎을 수 있어요? 저는 아줌마 말을 듣고 정신이 멍했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해주세요. 김씨가 아니고 원래 이씨여야 한다니요? 말 돌리지 말고 말해주세요. 결혼하고 안 하고는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사정이야 어찌 됐든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로 이런 황당한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대답을 재촉하니 그 아주머니도 더 말을 돌리지 않고 이러시더군요. 아가씨, 내가 불쌍해서 말해주는 거야. 아가씨가 결혼하는 남자? 사실은 아가씨네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 씨로 낳은 아들이야.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내 남편이거든. 근데 아가씨 시어머니는 멀쩡히 남의 아들 낳고도 시집가서 그 집 아들인 척 진실을 숨기고 살고 있네? 나는 이 일로 내 결혼 생활을 망친 사람이야. 내가 오늘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어쩔래 아가씨? 이래도 이 집안 아들과 결혼할래? 지금 뛰쳐나가는 게 아가씨 인생을 위해서 좋을 거야. 난 기회를 주러 온 거야. 그 집 시어머니가 얼마나 추악한 여자인지 알려주려고. 아가씨 인생이니 잘 판단해서 선택해. 저는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하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손이 벌벌 떨려왔습니다. 낯선 아줌마는 저에게 그 말을 남기고는 연락처 하나를 제 부케에 꽂아놓더니만 나가버리더군요. 구독자분들은 만약 결혼식 날 나의 배우자가 바람피어 낳은 자식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것도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있다면요. 그 자리에서 결혼을 때려치우거나 진실을 그 집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그렇게는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저는 결혼식 날 마냥 행복한 웃음을 지은 신부는 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아줌마가 본인이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마도 아주머니는 벼르고 벼르다 그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는 저에게 모든 비밀을 얘기하는 걸 최고의 복수로 여기고 기회를 늘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어찌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전해 들으니 양가 부모님께 인사할 때는 제가 너무 엉엉 울어서 다들 신부가 너무 운다고 수군거렸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는 결혼식 날 남편이 그 집안의 진짜 5대 독자가 아니라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 어머니밖에 모르는 일이었을 겁니다. 남편도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눈치였어요. 진실은 어머니가 제일 잘 알고 있었겠죠.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는 용기를 내 결혼식 날 저를 찾아왔던 아줌마에게 연락을 했었어요. 만날 용기는 없어서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 아주머니에게 굳이 제 결혼식 날 그런 엄청난 진실을 밝힌 이유를 물었죠. 얘기를 들었더니 그 아주머니도 사실은 남편이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걸 안 건 몇 년 전이었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더군요. 내 남편이 바람난 거 알았던 게 나도 결혼한 직후였어요. 대개 시어머니랑 우리 남편이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인 거 몰랐죠? 근데 이웃 사는 오빠가 결혼한다는데 그런 일을 저지르는 여자가 바로 당신 시어머니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아줌마 남편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혼할 자신 없어서 바람 피운 거 용서했는데 우리 남편 애를 베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참 대단한 여자야. 본인도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서 어찌 남의 남자를 넘본대요?
이게 짐승이 아니면 뭐예요? 비밀로 하려면 끝까지 비밀로 했어야지 왜 본인이 죽을 병 걸리니까 몰래 낳은 아들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남편 친자라고 해도 남의 호적에 올라있는 아들 재산 줄 생각 없으니 새댁 시어머니한테 똑똑히 전해줬지. 아마 새댁 시어머니 불안해서 잠도 못 잘걸? 며느리가 알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를 거야. 근데 새댁이 선택해요. 나는 진실을 알려줬으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 아마 시어머니는 근래에도 남편의 친부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남편을 보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시아버지에게 밝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저는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 엄청난 진실을 저는 제 가슴에 묻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집온 집에 분란이 일어나길 원치 않았어요. 마음 정리를 한 후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시아버지를 보면 한동안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공교롭게도 남편의 혈액형과 아버님의 혈액형이 O형으로 같은 바람에 아버지는 평생을 자기 자식으로 알고 아들을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이 엄청난 사실을 숨기며 3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아마도 죄책감이 무뎌지신 듯 했습니다. 그냥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진짜 시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믿고 싶으셨겠죠. 어쨌든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갈등이 점점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고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셨다면 저는 어머니를 볼 때 그래도 비밀을 지키는 게 나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자꾸 저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하시고 부부 사이에 지나친 관여를 하시는 탓에 어머니가 미워지는 마음이 들어서 곱절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결혼 1년까지 연애할 때보다 많이 싸웠어요. 아무래도 결혼하면 결혼 전과는 많이 다른 점과 몰랐던 점들을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싸움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결혼 2년이 넘어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심하다 싶게 저에게 압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이 갖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결혼 1년까지는 양가 부모님도 우리 부부 아이 갖는 문제는 뭐라고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친정에서는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시댁은 남편이 외아들이다 보니 초반에 말씀은 안 하셔도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에게 보약도 지어주시고 몸을 챙겨주시면서 아이를 가지는데 노력하라고 좋은 말을 해주시더니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저에게 애도 못 갖는다며 며느리돌이를 못한다는 등의 독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부모님은 제가 시집가서 며느리돌이 중 가장 중요한 걸 못한다는 이유로 늘 사위에게 쩔쩔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을 때 제가 큰맘 먹고 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직하고 난임 치료를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부부가 합심해서 아이 가지려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저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결혼 5년 차였는데 그해 저에게는 온갖 악재들만 전부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일단 남편 놈은 난임 치료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부부가 같이 스케줄도 맞추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 매번 일이 있다며 펑크를 내니 다음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압박으로 직장까지 휴직하며 애를 쓰는데 같이 노력하지 않은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아야 아이도 가질 수 있는 거니 저는 노력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쉬는 제가 남편 일하는 회사 근처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실 생각으로 회사 근처에서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회사에 있냐는 물음에 회사에 있다고 대답하던 사람이 제가 회사 근처에 왔으니 같이 밥을 먹자고 하자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뭐? 회사 근처라고? 당신은 왜 말도 없이 회사 근처에 와서 밥을 먹자는 거야? 저기, 나 지금 회사에 없어. 급한 일 있어서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미리 연락하고 와. 그때는 같이 점심 먹자. 뭐? 조금 전에는 사무실이라며. 근데 같이 밥 먹자니까 나와 있다니 당신 이상한데? 지금 어딘데? 아까는 내가 말이 혼나온 거야. 암튼 지금 너무 바빠. 그러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여보. 남편은 저리 말을 하더니만 전화를 다급하게 끊어버리더군요. 이상한 점은 처음에는 바빠서 못 내려온다고 하더니 말이 바뀌면서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와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남편이 제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기분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눈치도 빠르고 촉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 사무실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직원이 당겨받길래 거래처인 척하고 남편을 찾았죠. 그런데 전화 받은 직원이 하는 말이 남편 놈이 오늘 휴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저에게 아침에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가서 지금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였죠. 제게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싶으면서도 이 사람이 분명 내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저의 촉이 발동해서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설마 하니 외도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상한 생각이 드니 자꾸 제 눈에 남편의 허술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늘 퇴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던 사람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고 제가 집에 일찍 와 있어도 남편이 늦어 얼굴도 보기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안 하던 주말을 낀 출장과 세미나도 잦았어요. 남편이 의료기기 영업을 하다 보니 의사들 세미나를 따라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좀 심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도저히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남편 차에 가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증거를 보란듯이 남겨놓은 남편에게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차를 따로 쓰니 제가 자기 차를 뒤져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블랙박스를 보고 저는 상간녀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여직원이었죠. 직업 특성상 사수랍시고 직원을 데리고 출장을 같이 다니면서 눈이 맞은 듯 했습니다. 떠올려 보니 남편은 최근 1년이 넘게 제주도 등등 지방으로 참 많이 출장을 다니기를 했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지 놀랐더라고요. 그동안 상간녀와 다닌 행선지와 블랙박스에 녹음된 여자 목소리와 차마 제가 입에 담기도 역겨운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가 다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영상들과 증거들을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혼 소송할 때 써먹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증거를 충분히 모을 때까지 시간을 더 끌 생각이었지만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생활을 한다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당연히 난임 치료는 중단했죠. 그리고 결혼생활 정리를 위해 재산분할과 소송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임신은 안 할 거냐고 압박을 주셨지만 그런대로 무시하고 제 일에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요즘 세상에 상간녀 신상을 파악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이더라고요. 약간의 시간과 돈을 들이면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유부남을 만나는 주제에 무슨 대단한 금지된 사랑을 한다고 알리고 싶은지 본인이 받은 선물을 SNS에 과시를 하고 남편과 같이 간 여행지나 같이 먹은 음식도 자랑하듯이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너진 건 다른 일 때문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기도 전에 남편의 상간녀가 당돌하게도 저에게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저는 줄곧 마음을 다잡으며 견뎠는데 상간녀가 보낸 사진 한 장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전화번호는 어찌 알았는지 자랑하듯 저에게 보낸 임신 테스트기 사진의 2줄. 상간녀는 아마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인데
상간녀는 마치 귀찮은 혹이라도 되는 듯 이렇게 보냈더군요. 김현수 씨 와이프 맞죠? 그쪽 남편이 저 임신시켰는데 어쩌실 거예요? 저 임신했다니까 애 낳아서 기르자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나이도 어리고 이 애 낳아서 기를 자신 없거든요. 결혼할 생각도 아직 없고요. 저 우리 부모님한테 걸리면 진짜 맞아 죽어요. 댁의 남편이랑 얘기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세요. 저는 재팔자 망친 보상을 받아야겠네요. 저는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그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전화를 계속 받지 않더라고요. 전화 받을 배짱도 없으면서 대체 저런 문자를 저에게 왜 보냈을까요? 그래서 저도 문자를 남겼습니다. 네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네가 내 남편이랑 저지른 짓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봐. 지금 나한테 정말 실수했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각오해. 내가 너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 제가 보낸 문자에 상간녀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뱃속에 생긴 애를 어찌 처리할지 결정하라니요. 저는 상간녀의 뻔뻔함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들이 노란하다가 애를 가졌으면 알아서 책임을 질 일이지. 저한테 이렇게 밝혀버린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 아마도 남편이 데리고 놀다 질리니 멀리하려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가더라고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적당히 놀다가 치워버리려 했는데 임신을 하고 일이 꼬여버린 거죠.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남편 놈은 바람난 상간녀와 본처인 저를 두고 아이를 가졌더군요. 아이를 가졌다는 건 알았는데 다른 증거 수집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그날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섰다가 오자마자 물 한 바가지를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네가 인간이니? 나를 그렇게 속이고 살았으면서 집이라고 기어들어올 마음이 생겨? 너 데리고 논 그 여자애 임신했더라? 어떻게 나한테 그런 여자가 당신하고 바람난 걸 말하게 할 수가 있는 거니?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상간녀와 저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남편도 똥줄이 탔던 모양입니다. 요 며칠 얼굴이 어둡다 했죠. 마냥 어린 여자애를 데리고 놀 생각만 하다 임신을 했다고 하니 일이 점점 복잡해져서 본인 역시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물벼락을 맞고 욕설을 듣고 있더니만 갑자기 현관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전부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쩌냐. 진짜 미안하다. 근데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진짜 걔랑은 금방 헤어지려고 했어. 그년이 못된 년이라니까. 작정하고 나한테 달려들잖아. 부처님 아닌 이상 어느 남자가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는 걸 이기겠냐고. 어쨌든 내가 전부 처리할게. 당신이 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서만 해주면 평생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내 재산도 전부 줄게. 당신 참 뻔뻔하다. 애는 어쩔 건데? 뭐? 용서? 애까지 가지면서 바람 피운 놈을 내가 왜 용서해야 하는 건데? 당장 이혼할 거니까 당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할 생각도 없어 보였고 집에서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나가겠다 이거지? 좋아, 그럼 어디 끝까지 가보자.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의 부모님한테 다 까발리고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할 거야.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놈의 외도 증거물들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는데 남편은 길거리에서 저를 말리고 사정하면서 시댁까지 따라왔습니다. 밤늦은 시간 거의 미친년에 가까운 모습으로 시댁에 들이닥친 며느리를 보고 시부모님은 당연히 놀라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희 무슨 일이길래 이 시간에 여기로 왔어? 무슨 일이니 아가? 대체 꼴은 그게 뭐고 추운데 옷도 안 입고 여길 그 차림으로 온 거야?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에게 남편의 외도를 폭로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하겠습니다. 이 인간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글쎄 같은 회사 여직원을 임신을 시켰다네요. 어머니 아들이 무슨 짓 했는지 똑똑히 알려드리려고요.
저는 증거 자료를 시부모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참, 여기 이 인간이 데리고 놀았다는 여자가 보낸 사진도 있네요. 임신했다는데 어쩌죠? 어쩜 바람 피운 년이 저한테 그런 사실을 알리게 하는지. 어머니, 아버지, 아들 정말 최악이네요. 부모님은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대로하셨습니다. 너 이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세아가 말하는 게 전부 사실 맞아? 남편은 아버지 묻는 말에 얼굴이 벌개져서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이로구만. 이놈이 정신을 못 차렸네, 못 차렸어. 뭐 바람을 피워? 이게 대체 어디서 베어먹은 막대먹은 짓거리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놈은 없다. 고등학교 때 사고치고 다니는 거 수습해 주느라 그 난리를 쳤는데 결혼해서까지 사고를 치는 거냐? 뭐 임신을 해? 어쩔 거야 이놈아. 이제는 네 놈이 알아서 해.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옆에 있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 놈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꼴에 그것도 아들이랍시고 시어머니는 아들 몸을 막아서더라고요. 아이고 여보, 말로 해요 말로. 이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합시다. 그런데요, 그때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틀려먹은 일도 아니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잘된 거 아니니? 여보, 당신도 생각을 해봐요. 얘네 어차피 애도 안 들어서서 생돈 쓰고 고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애가 뚝 떨어진 거잖아요. 어느 배를 빌려 나오든 우리 집안 자손인데 그 애 우리가 키워야죠. 안 그래요? 애 가진 년이 안 키운다잖아요. 그렇다고 생긴 애를 지울 수는 없죠. 우리가 키웁시다. 애만 달라고 하면 될 일이네요. 어허, 이 사람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지금 그 애가 우리 집 자손이라는 말이 세아가 앞에서 할 소리야? 키우긴 누굴 키워?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손까지 부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 애를 키우신다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고 그 꼴은 못 보겠네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누굴 키워요? 예, 너도 부들거리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봐. 너 지금 몇 년째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며느리돌이를 못하고 있어. 애를 못 가지고 있잖아. 근데 마침 우리 아들이 애를 만들어 왔는데 그건 네가 땡큐하고 인사할 일이지. 안 그러냐? 뭐라고요? 제가 땡큐할 일이라고요?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지금 어머니는 내 가정 파괴한 상간녀 편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이가 없다고 어머니한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어야죠? 어머니야말로 어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 모양이죠. 예,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할 일 제대로 못한 걸로 치면 나는 임신했다는 그 애가 더 기특하구나. 너 애도 안 생기는데 어차피 우리 아들 아이인데 상관없잖니. 돈 들이지 말고 그냥 걔를 니들 애로 키우고 살면 되잖아. 어차피 그년이 애 못 키운다 그랬다며.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바람난 아들 애를 저더러 키우라는 말이 사람 입으로 하실 말이냐고요? 당신 그 입 다물어. 세아가, 일단 진정해라. 내가 잘 알아듣게 말할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일단 진정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안 그래도 손 귀한 집에 어느 배에서 나오든 자손만 나오면 될 일 아니에요? 너도 그렇다. 네 배로 낳은 애가 아니어도 네 서방님 자식이면 네 자식이나 매한가진 거야. 네가 맘먹기 달린 거다. 내 말 잘 생각해봐. 저는 남편은 물론 어머니 역시 인간 같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말로는 도리를 따지면서도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 염치나 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하자고 이 집의 평화를 위해 시어머니의 비밀을 이때까지 지켜줬나 싶었습니다. 저도 참 대단한 것이 어머니의 지부를 폭로해버리겠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말이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아,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긴 그러니까 어머니도 다른 사람 자식을 겁도 없이 시집와서 낳고 기르는 거구나. 참 대단한 집안이네요. 자손 귀하면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키워주다니요. 그래서 아버님도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잘 키워주신 건가 봐요? 원래는 김 씨가 아니고 이 씨여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자 시아버지와 남편은 저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뭔 소린가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어머니 표정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주 당혹스럽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남의 아들이 뭐 어쩌고 어째? 네가 지금 뭘 알고 하는 소리야? 세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 남의 자식이라니. 김 씨가 아니고 이 씨라는 말은 또 뭐냐? 시아버지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화내는 어머니를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제가 대답을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니? 다 헛소리죠. 당신은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려고 눈 돌아간 년이 하는 말을 뭐라고 새겨들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내보냅시다. 어머니, 제가 다 불어버릴까 봐 조마조마하신가 보네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저 다 알고 있어요. 결혼식 날부터 저 결혼하는 저 인간이 이 집안 친자식 아닌 거 다 알고 있었다고요. 예! 너 입 다물지 못해? 어디 시댁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어머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세요. 가려지나. 어머니가 불륜으로 낳은 아들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워온 아버지도 이제 진실을 아셔야죠. 아버님은 아들이 친자식 아닌 거 알았다면 걷어서 키워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버님 아들이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애 가진 다음에 아버님이랑 결혼한 거래요. 저는 아버님처럼 남의 자식은 절대 못 키우고 살아요. 아시겠어요? 저는 자세히 말해보라는 아버님의 최근에 결혼식장에서 저를 찾아온 시어머니가 바람 피운 남자, 즉 남편 친부의 아내가 찾아온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입을 틀어막으려 하셨지만 남편도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군요. 모든 걸 들으신 아버님은 망연자실한 얼굴이셨고 남편 놈도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엄마, 지금 집사람 말이 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뇨. 그러니까 저놈이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거구만. 어쩐지 설마 했는데 정확히 확인 안 하고 세월 흘려보낸 내 탓이네. 여보, 현수 아버지 지금 전현이 하는 말을 믿어요? 전현이 우리 집안에 해코지하려고 하는 말이라니까. 둘이 혈액형도 똑같은데 우리 아들이 왜 남의 아들이에요? 저는 말없이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열어 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예전에 연락한 남편 친부의 아내라는 분이 보낸 친부의 사진이었죠. 딱 봐도 남편과 똑같은 이목구비의 남자가 사진 속에 있었죠. 어머니는 그걸 보고 덜덜 떠시더군요.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시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긴 말 안 할 테니까 다 정리할 때까지 내 집에서 나가. 당신 아들이랑 당신 둘 다 1시간 줄 테니 짐 싸서 당장 나가라 이거야. 내가 속고 산 세월만큼 다 갚아줄 테니까 어디 각오해야 할 거야. 여보, 아니라니까. 내 말을 믿어야지 어찌 며느리 말을 믿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시아버지 무릎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절규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세아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 속풀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 저놈한테 재산을 다 청구해도 좋고 집을 달라고 해도 좋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소송이고 뭐고 다 하려무나. 네,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아들 아닌 거 아셨으니 저 말릴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저 나오고 나서 그 집안은 난리가 났을 거라 짐작합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워낙 준비를 잘해서 진행도 빨랐어요. 거기다
상간녀년이 임시까지 하는 바람에 상간녀는 항소고모고 할 이유가 없었고요. 남의 가정을 파탄낸 증거가 바로 그 뱃속의 아이였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소장을 접수하고 위자료 X와 재산분할 청구한 걸 보고 친정에 찾아와서 석고대죄를 하고 아주 가짜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친정엄마에게 머리를 쥐어뜯기고 아빠에게는 한 대 얻어터졌어요. 제가 그리 많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결혼 5년 겨우 넘었는데 뭐 그리 많은 돈을 모았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생으로 주는 돈이라 생각했는지 뺏기기 싫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결말이지만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으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요. 상간녀가 아이를 유산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집안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걸 뱃속의 아이도 알았던 건가 싶네요. 그 난리통 속에서 남편 놈은 저와 이혼하고 자기 어머니도 황혼 이혼을 당하는 걸 봐야 했고 잠시 놀려고 했던 여자의 뱃속에 있던 생명도 잃었네요. 한마디로 다 잃은 놈은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유산하고 나서 결국 헤어졌고 남편은 외도로 이혼당한 게 회사에 소문이 나서 곤혹을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다 보니 지방으로 대기 발령까지 나고 마무리를 지은 걸로 알아요. 결국 끼리끼리 참 재밌게 망가지는 걸 보며 통쾌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나이에 이혼까지 당하고 재산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아들이랑 조용히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아버지에게는 그런 식으로 진실을 알려 죄송하지만 진실을 알린 걸 후회는 안 합니다.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알고 키운 걸 알았을 때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혼 후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며 잘 살고 있어요. 그 이후로 그 집안 인간들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늘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